켜진 방에 내 노래가 먼저 가요. 배고픈 날 참고 살아도 희망 하나 품고 살아요. 오늘도 나는 불러요. 엄마 오는 날 올 때까지. 작은 동네 축제 무대였어요. 낡은 운동화를 신은 어린 아들이 마이크를 두 손으로 꼭 쥐고 섰습니다. 얼굴은 아직 앳됐죠. 그런데 첫 소절이 나오자 사람들 발길이 멈췄습니다. 장터를 지나던 손님도 돌아봤어요. 떡볶이를 들고 가던 아이들도 하나둘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맑았어요. 아직 어린 티가 났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사람 가슴을 붙드는 힘이 있었죠. 무대 아래에 서 있던 어머니는 두 손을 꼭 모으고 있었습니다.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얼굴이었어요. 아들은 원래 사람들 앞을 두려워하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죠. 노래 한 소절 한 소절에 간절함이 묻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뒤쪽에서 굳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만 내려와. 공기가 단번에 식었죠. 사람들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거친 일 끝에 바로 온 듯 작업복도 갈아입지 못한 모습이었어요. 아버지는 무대를 올려다보며 낮고 딱딱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럴 때냐? 아들의 입술이 멈췄습니다. 트로트가 밥 먹여주냐? 그 말은 짧았어요. 그런데 칼처럼 날카로웠죠. 어머니가 급히 아버지 앞으로 갔습니다. 여보, 이것만 끝내게 해요. 애가 겨우 선 무대예요. 하지만 아버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노래 한 번 하면 쌀이 생겨? 병원비가 나오냐고. 어머니 눈빛이 흔들렸어요. 아들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혼나는 일이 부끄러워서만은 아니었죠. 아버지 말이 아프도록 맞았기 때문입니다. 그 집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오래된 집 천장에는 지워지지 않는 얼룩이 남아 있었어요. 비가 오는 날이면 창틀부터 닦아야 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늘 고지서가 놓여 있었죠. 어머니는 오래전부터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약을 걸으면 안 되는 몸이었어요. 그런데도 약봉지를 아끼며 살았습니다. 병원에 가야 하는 날이 와도 며칠씩 미루는 때가 있었죠. 아버지는 막일과 일용직을 오가며 되는 일은 뭐든 붙잡았습니다. 새벽부터 나가 해가 져서야 돌아오는 날도 많았어요. 하지만 벌어오는 돈은 늘 빠듯했습니다. 쌀통 바닥이 보이는 날이면 집안 공기부터 달라졌죠. 어머니는 괜히 물을 더 붓고 아버지는 말수를 줄였습니다. 아들은 눈치를 보며 반찬을 덜어 먹었어요. 그런 집에서 노래는 사치처럼 보였을 겁니다. 아버지가 화를 내는 것도 어쩌면 당연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들에게 노래는 사치가 아니었어요. 숨을 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었죠. 사람들 앞에서 노래할 때만큼은 비에 젖은 벽지 냄새도 잊었습니다. 밀린 공과금도 잠시 잊었어요. 약봉지 개수를 세는 어머니 손끝도 잊을 수 있었죠. 그리고 아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자기 노래가 어머니를 웃게 할 수 있다고요. 그날도 그래서 무대에 오른 겁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었어요. 철없이 신나서도 아니었습니다. 축제 무대 뒤편에 붙은 작은 노래자랑 안내문 때문이었죠. 그 아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승 상금 30만 원. 아들은 그 돈이면 어머니 약값을 보탤 수 있다고 믿었어요. 아버지는 아직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저 아들이 또 철없이 노래에 빠졌다고만 여겼죠. 무대 아래로 내려온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든 채 조용히 입술만 깨물었어요. 그 어린 얼굴의 침묵이 어머니 마음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그날 사람들은 처음 알았죠. 저 아이가 노래를 부른 이유가 박수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걸요. 가난한 집 식탁 위에 한 번만이라도 웃음을 올려놓고 싶어서였다는 걸 말입니다.
사연 재밌게 듣고 계신가요?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셔서 아들을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어디서 듣고 계신지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들으시면 아들의 두 번째 노래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온 뒤에도 아들은 한동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도 쉽게 입을 열지 못했어요. 아버지는 사람들 시선을 의식한 듯 먼저 집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등은 더 굽어 보였고 걸음은 더 거칠어 보였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는 몇 번이나 아들 손을 잡아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괜찮다는 듯 가볍게 웃었어요. 그 웃음이 더 마음 아팠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그만해라. 목소리는 낮았지만 더 단호하게 들렸습니다. 집안 꼴이 이런데 노래가 먼저냐. 아들은 신발도 벗지 못한 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오늘은 그냥 넘겨요. 애도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아버지는 식탁 위 고지서를 손가락으로 두드렸습니다. 속상한 건 나도 마찬가지야. 내일 병원 가야 한다며 약값은 있고. 그 말에 집안이 조용해졌죠. 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들도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아버지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난 꿈 같은 거 믿을 형편이 아니다. 먹고 사는 게 먼저야. 그 말을 남기고 아버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어머니는 한참 뒤에야 아들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너무 마음에 담지 마라. 내 아버지도 힘들어서 그런 거야. 아들은 잠시 입술을 깨물더니 작게 물었습니다. 엄마, 약은 며칠치 남았어요? 어머니는 놀란 눈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건 왜 묻니? 아들은 금방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서 아버지 기침 소리가 작게 들려왔죠. 부엌 시계 소리도 괜히 더 크게 들렸습니다. 아들은 조용히 책가방을 끌어왔습니다. 그러고는 맨 아래 지퍼를 열어 작은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봉투는 여러 번 접혀 모서리가 다 달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그게 뭐니? 아들은 봉투를 펴서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안에는 10,000원짜리와 50,000원짜리가 섞여 있었어요. 크고 작은 지폐가 정성껏 접힌 채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이게 다 뭐야? 아들은 민망한 듯 웃었습니다. 조금씩 모은 거예요. 지난번 동네 잔치에서도 받았고요. 시장 행사에서도 조금 받았어요.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숨을 삼키듯 멈췄습니다. 너 설마. 그제야 아들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약값 보태려고요. 그 짧은 말에 어머니 눈가가 먼저 젖었습니다. 아들은 손가락으로 봉투 끝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많진 않아요. 그래도 조금은 될 거예요. 다음 달엔 더 모을 수 있어요. 어머니는 끝내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동안 아들이 학교 끝나고 곧장 집에 오지 않던 날들이 떠올랐죠. 친구들과 노는 줄만 알았습니다. 노래가 좋아서 작은 무대만 찾아다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자기 배를 채우려고 노래한 것이 아니었죠. 어머니 약 한 번 더 짓고 쌀 한 포라도 늦게 비우려고 몰래 상금을 모으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아버지가 문턱에 선 채 식탁 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언제부터 들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눈길이 봉투 위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아들은 흠칫 놀라 봉투를 감추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아버지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낮게 물었습니다. 이게 다 내가 모은 돈이냐? 아들은 겁먹은 얼굴로 작게 대답했습니다. 네, 노래에서 받은 거예요. 아버지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금방이라도 화를 낼 듯했죠. 어머니가 먼저 막아섰습니다. 애 혼내지 말아요. 이 돈도 다 나 때문이에요. 그러자 아버지가 어머니 쪽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은 여전히 거칠었지만 입은 쉽게 떨어지지 않았어요. 아들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다음엔 더 큰 대회도 있어요. 거기 나가면 상금이 더 커요. 엄마 약 안 끊기게 할 수 있어요. 그 말은 어린아이의 다짐치고 너무도 무거웠습니다. 아버지는 결국 봉투를 손에 들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식탁 끝을 짚은 채 한동안 서 있었죠. 자존심 때문이었을까요? 미안함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어린 아들이 가장이 된 듯한 현실이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걸까요? 그날 밤 아버지는 끝내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도 더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세 식구 모두 알았습니다. 이 집에서 가장 어린 아들이 가장 무거운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걸요. 그날 이후로 집안 공기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아버지는 예전처럼 큰 소리부터 내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마음을 연 것도 아니었죠. 말수가 줄었습니다. 괜히 아들 얼굴을 피하는 날도 많아졌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를 보며 더 조용해졌어요. 미안한 사람들끼리 모이면 집안은 더 고요해지기 마련이죠. 아들은 전보다 더 부지런해졌습니다. 학교를 마치면 곧장 집에 오지 않았어요. 동네 시장으로 갔습니다. 구청 앞 작은 마당에도 갔죠. 행사 소식이 들리면 먼저 달려갔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고 작은 상금이라도 타오려 했어요. 누가 보면 노래가 좋아서 그러는 줄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아들은 알고 있었죠. 자기 노래가 멈추는 순간 어머니 약도 멈출 수 있다는 걸요. 어머니는 그런 아들을 볼 때마다 웃으면서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라. 내 나이에 짊어질 짐이 아니야. 그러면 아들은 늘 같은 말로 웃어 넘겼어요. 저 괜찮아요. 엄마만 괜찮으면 돼요. 그 말이 어머니를 더 올렸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동네 노래교실을 하던 70대 여성이 집으로 찾아왔어요. 아들이 장터 행사에서 노래하는 걸 보고 수소문에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 여성은 아들을 보자마자 눈을 반짝였죠. 얘는 그냥 동네 무대에만 둘 아이가 아니에요. 이번 시 대회에 내보내요. 어머니는 뜻밖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시 대회요? 여성은 고개를 크게 끄덕였어요. 이번에 큰 무대가 열려요. 거기서 눈에 띄면 앞길이 달라질 수 있어요. 아들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큰 무대라는 말이 꿈처럼 들렸기 때문이죠. 어머니도 흔들렸습니다. 상금도 상금이지만 그 무대에 서는 것만으로도 아들에게는 큰 기회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참가비가 있었습니다. 크게 많은 돈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집에는 그 돈조차 쉽게 꺼낼 수 없었습니다. 대회날 입을 옷도 마땅치 않았죠. 낡은 운동화는 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밤새 뒤척였어요. 아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가비를 내자니 그 주 약값이 걸렸습니다. 다음 날 저녁 어머니는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이번에 애가 큰 대회에 나갈 기회가 생겼대요. 아버지는 밥숟가락을 멈췄습니다. 그래서 짧은 대답이었어요. 어머니는 눈치를 살피며 조심히 말했습니다. 참가비가 조금 들어요. 한 번만 밀어주면 안 될까요? 아버지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수저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죠. 그러다 끝내 낮고 무거운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안 된다. 아들은 그 말에 고개를 들지도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다시 물었어요. 왜요? 아버지는 고지서가 끼워진 서랍을 턱으로 가리켰습니다. 저기 밀린 게 몇 개인데 이번 달 방세도 빠듯해. 꿈까지 챙길 형편이 아니야. 어머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꿈만이 아니에요.
애가 약값 보태겠다고 저렇게까지 하는데. 그러자 아버지 목소리도 조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더 안 된다는 거야. 애가 애답게 살아야지. 왜 저 어린 걸 거리로 내몰아. 그 말에 어머니도 말을 잇지 못했어요. 틀린 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수도 없었죠. 아들은 조용히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도 세게 닫지 않았어요. 그 조용한 뒷모습이 더 처연했습니다. 그날 밤 늦게 아버지는 혼자 집 밖에 나왔습니다. 낡은 계단에 앉아 한참 동안 담배도 피우지 못했죠. 마음이 복잡했던 겁니다. 아들이 싫어서 막는 게 아니었어요. 기대를 품게 했다가 더 큰 좌절을 줄까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가난한 집에서는 희망조차 사치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괜히 기대했다가 무너지면 그 상처는 더 오래 남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일찍부터 서랍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작은 반지 하나를 꺼내 손바닥에 올려두었어요. 오래전 결혼할 때 받은 얇은 금반지였습니다. 어머니는 그걸 바라보다가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은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엄마, 설마 그거. 어머니는 애써 웃었습니다. 한 번만 맡기면 돼. 나중에 찾아오면 되잖니. 아들은 고개를 세게 저었어요.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어머니는 아들 손을 잡았습니다. 이건 너하라고 주신 기회야. 엄마는 내가 한 번은 큰 무대에 서봤으면 좋겠어. 그때였습니다. 문 앞에 서 있던 아버지가 그 말을 다 듣고 있었죠. 아버지 눈빛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반지를 보는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다 섞여 있었어요.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체념도 아니었죠. 가난 때문에 가족이 하나씩 소중한 것을 내놓아야 하는 그 현실에 대한 참담함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눈을 감더니 주머니에서 구겨진 돈을 꺼냈습니다. 며칠 동안 모아둔 일당 일부였어요. 반지는 넣어둬. 그 말에 어머니와 아들이 동시에 아버지를 봤습니다. 아버지는 끝내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대신 한 번뿐이다. 괜히 기대하게 만들지 마라. 차가운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허락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은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기쁜데도 쉽게 웃지 못했죠. 그 무대가 얼마나 큰 책임으로 다가오는지 이제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아들은 혼자 빈 놀이터에 섰습니다. 녹슨 그네 옆에서 작게 목을 풀었어요. 그리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천천히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 노래는 좋아서 부르는 노래만은 아니었죠. 가난한 집 문턱을 넘기 위한 가장 절실한 부탁이 되어 있었습니다. 대회날 아침이 밝았어요. 아들은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습니다. 밤새 잠을 설친 얼굴이었죠. 그래도 눈빛만큼은 이상하리만큼 또렷했습니다. 어머니는 새벽부터 일어나 아들 옷매무새를 만져주고 있었어요. 몇 번이나 다린 셔츠였지만 낡은 자국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바지 무릎도 조금 닳아 있었죠. 그래도 어머니는 먼지를 털고 또 털었습니다. 괜찮아요. 아들이 먼저 웃으며 말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해요. 그 말을 듣는 어머니 마음은 더 먹먹해졌습니다. 아버지는 마당 한쪽에 서서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같이 가겠다는 말도 하지 않았고 가지 말라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담배 한 개비를 만지작거리며 하늘만 올려다봤죠.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같이 안 가요? 아버지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짧게 말했습니다. 일 나가야 해. 그 말에 아들 얼굴이 잠깐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웃어 보였죠. 괜찮아요. 엄마랑 다녀올게요. 그 웃음이 참 의젓했어요. 그래서 더 안쓰러웠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은 버스를 타고 시내로 나갔습니다. 대회장이 가까워질수록 아들 손끝이 조금씩 떨렸죠.
창밖만 바라보던 아들이 작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 오늘 꼭 잘할게요. 어머니는 아들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잘하려고만 하지 마라. 내 마음만 다 전하고 와. 그 말에 아들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대회장 앞은 생각보다 사람이 많았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은 참가자들도 있었죠. 아이보다 나이가 많아 보이는 사람도 있었고 이미 여러 무대에 서본 듯 익숙한 얼굴도 많았습니다. 아들은 그 모습을 보고 순간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아들 등을 가만히 쓸어내렸어요. 쫄지 마라. 너는 내 노래하면 된다. 하지만 막상 접수대 앞에 서자 뜻밖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참가 번호표를 받으려면 본인 확인 서류가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머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급히 챙긴다고 했는데 한 장을 빠뜨린 것이었죠. 담당자는 원칙상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몇 번이나 사정을 했어요. 멀리서 왔어요.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하지만 규정은 규정이라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아들은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겨우 여기까지 왔는데 무대도 서보지 못하고 돌아가야 할까? 그 생각이 얼굴에 다 드러났죠. 어머니는 급히 가방 안을 뒤졌습니다. 지갑도 뒤졌고 주머니도 다시 만졌어요. 손끝이 점점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걸로 되겠습니까? 어머니와 아들이 동시에 돌아봤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류 봉투를 내밀고 있었죠. 아버지는 결국 일터로 가지 못했던 겁니다. 새벽에 혼자 서랍을 다시 뒤지다가 빠진 서류를 발견했다고 했어요. 그걸 들고 부랴부랴 버스를 갈아타고 대회장까지 온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놀란 얼굴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들도 그 자리에서 말을 잃었어요. 담당자는 서류를 확인한 뒤 번호표를 내주었습니다. 그 작은 종이 하나를 봤는데도 세 식구는 숨을 고르듯 서 있었죠. 아버지는 번호표를 받은 아들 쪽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퉁명스럽게 말했어요. 왔으면 됐지. 울긴 왜 울어. 그 말을 듣고 보니 어머니 눈가가 먼저 젖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번호표를 꽉 쥔 채 입술을 꾹 다물었어요. 기쁜데도 쉽게 웃지 못했죠. 마음이 너무 벅찼기 때문입니다. 대기실 안으로 들어가자 긴장은 더 커졌습니다. 사방에서 목 푸는 소리가 들렸어요. 화장을 고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옷과 큰 머리 장식도 보였죠. 그 사이에서 아들은 유난히 수수해 보였습니다. 낡은 셔츠와 오래된 운동화. 하지만 어머니는 그 모습이 초라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아이가 여기까지 온 길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이죠. 잠시 뒤 아들 차례가 가까워졌습니다. 아들은 손바닥에 땀이 맺혔어요. 어머니가 손수건으로 닦아주었습니다. 떨리니? 아들이 작게 대답했죠. 조금요. 어머니는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됐다. 안 떨리는 사람이 어디 있니? 그때 옆에서 듣고 있던 아버지가 낮게 한마디를 보탰습니다. 가서 하고 싶은 말, 노래로 다 하고 와라. 짧은 말이었어요. 그런데 아들은 그 한마디에 더 놀란 얼굴이 됐습니다. 아버지가 처음으로 말을 막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처음으로 노래를 허락하는 듯 들렸기 때문이죠. 무대 뒤 통로에 서자 조명이 눈앞에서 번졌습니다. 사회자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어요. 관객 박수도 들렸습니다. 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작게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죠. 그 순간 떠오른 건 화려한 무대가 아니었습니다. 식탁 위 고지서였습니다. 약봉지를 세던 어머니 손이었어요. 계단에 앉아 말없이 하늘을 보던 아버지 뒷모습이었습니다. 아들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오늘 이 무대는 자기 혼자 서는 자리가 아니었죠. 가족 세 사람이 함께 올라서는 자리였다는 걸요.
무대 진행 요원이 손짓했습니다. 이제 나갈 시간이라는 뜻이었어요. 아들은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한번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는 울음을 삼킨 얼굴로 작게 엄지를 들어 보였죠. 아버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작은 끄덕임 하나가 아들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천천히 무대 쪽으로 걸어갔어요. 낡은 운동화 끝이 밝은 조명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가난 때문에 늘 작아졌던 한 아이의 등이 처음으로 곧게 펴졌습니다. 무대 위 조명이 켜졌어요. 아들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밝은 불빛이 얼굴을 덮자 손끝이 다시 떨렸죠. 관객석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사람들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사회자가 이름을 부르고 짧은 소개를 마쳤습니다. 아들은 작게 인사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오히려 더 길게 느껴졌죠. 아들은 객석 쪽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맨 앞줄 쪽에 어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두 손을 모은 채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얼굴이었어요. 그 옆에는 아버지가 서 있었습니다. 팔짱을 낀 채였지만 눈은 무대에서 떨어지지 않았죠. 아들은 천천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무대가 시작되었습니다. 낡은 신발 끌고서도 나는 너를 노래해요. 비에 젖은 우리 집도 봄은 꼭 온다 했어요. 아버지는 등을 돌려 노래로는 안 된다 했죠. 그래도 난 믿고 있어. 우리 집도 웃는다고. 웃어라 우리 엄마, 이제 내가 지킬게요. 작은 목소리 하나로 어두운 밤을 밝힐게요. 웃어라 우리 엄마, 오늘은 울지 말아요. 가난했던 우리 집에 내 노래가 밥이 돼요. 첫 소절이 울려 퍼지자 객석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보던 사람들도 하나둘 자세를 고쳐 앉았어요. 아들의 목소리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어렸죠. 기술로만 보면 더 잘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들 마음을 건드리는 힘이 있었습니다. 꾸민 소리가 아니었어요. 억지로 짜낸 눈물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진심이었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너무 일찍 철이 들어버린 어린 아들의 진심이었죠. 노래가 이어질수록 어머니 어깨가 조금씩 떨렸습니다. 눈가는 이미 젖어 있었어요. 아들은 노래를 부르면서도 자꾸만 어머니 쪽으로 시선이 갔습니다. 그 눈빛에는 잘하고 싶다는 마음보다 꼭 지키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컸죠. 그게 사람들 눈에도 보였던 겁니다. 관객석 뒤쪽에 앉아있던 노인도 고개를 여러 번 끄덕였어요. 심사위원 한 사람은 언제부터인가 펜을 멈추고 무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처음엔 표정을 감추려는 듯 서 있었죠. 하지만 후렴이 시작되자 그 얼굴도 서서히 무너졌습니다. 아들이 부르는 가사 한 줄 한 줄이 남의 노래처럼 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건 바로 자기 집 이야기였어요. 고지서가 놓인 식탁도, 비 오면 새던 창틀도, 약값 앞에서 망설이던 밤도 모두 그 노래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지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이 버텨온 시간을 목소리로 꺼내놓고 있었죠. 아버지는 무대 아래에서 주먹을 천천히 쥐었습니다. 입술도 굳게 다물었어요. 남들 앞에서 울지 않으려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죠. 아들은 끝까지 노래를 밀고 갔습니다.
한 번도 도망치지 않았어요. 떨리는 목소리로도 끝내 마지막 음까지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소절을 내뱉는 순간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누군가 숨 삼키는 소리까지 들릴 것 같았죠. 그 침묵 뒤에 박수가 터졌습니다. 처음엔 여기저기서 들렸어요. 그러다가 곧 대회장 전체를 채울 만큼 커졌습니다. 어머니는 박수 속에서 손으로 입을 막고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거칠게 눈가를 훔쳤습니다. 아들은 무대 위에서 그 모습을 보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어쩌면 알았을지도 모르죠. 자기 노래가 드디어 아버지 마음까지 닿았다는 걸요. 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은 유난히 길었습니다. 아들은 무대 뒤 의자에 앉아 손끝만 만지작거렸어요. 어머니는 그런 아들 손을 가만히 감싸주었습니다. 아버지는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말없이 서 있었죠. 그러다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잘했다. 아들은 순간 자기 귀를 의심한 듯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는 눈을 피한 채 다시 말했어요. 정말 잘했어. 그 짧은 두 마디에 아들 눈빛이 무너졌습니다. 지금까지 버텨온 마음이 그제야 풀린 듯 했죠. 발표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사회자가 무대 위로 올라왔어요. 상 이름이 하나씩 불릴 때마다 아들 숨도 같이 얕아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큰 상의 이름이 불렸습니다. 잠시 뒤 아들 이름이 대회장에 울렸죠. 어머니가 먼저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아들은 그 자리에서 울지 않으려 했어요. 하지만 눈물이 먼저 터졌습니다. 아버지는 한 발 늦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이라는 것도 잊은 채 아들 어깨를 꼭 끌어안았어요. 그 품은 거칠었지만 누구보다 뜨거웠습니다. 미안하다. 아버지는 겨우 그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내가 너무 몰랐다. 아들은 울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도 함께 울었죠. 그날 무대 위에서 상을 받은 건 한 아이였어요. 그런데 사실은 가난에 짓눌려 있던 한 가족 전체가 처음으로 숨을 쉰 날이었습니다. 대회가 끝난 뒤에도 가족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박수 소리는 멎었는데 가슴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죠. 아들은 상장을 안고 있었습니다. 트로피보다 먼저 작은 상금 봉투를 꼭 쥐고 있었어요. 그 손끝이 얼마나 떨리던지 어머니가 먼저 손을 감싸주었습니다. 이제 됐다. 어머니는 울면서도 웃었어요. 하지만 아들은 그 말을 듣고도 바로 웃지 못했습니다. 자기 노래가 끝났다는 안도보다 이 돈으로 무엇부터 해야 할지 먼저 떠올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무대 아래에서 아들을 안던 순간보다 오히려 그때 더 많이 무너졌어요. 아버지는 천천히 아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상금 봉투를 밀어주려는 아들 손을 다시 꼭 감싸주었죠. 이건 내가 번 돈이다. 아들은 바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약부터 해야 해요. 짧은 한마디였어요. 그런데 그 말이 아버지 가슴을 또 세게 쳤습니다. 아버지는 끝내 고개를 들지 못했죠. 어머니는 두 사람을 보다가 다시 눈물을 닦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올 때와 전혀 달랐습니다. 버스 창밖은 똑같았어요. 도로도 같았고 가로등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세 식구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와 있었죠. 아버지는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내일부터 병원 가자. 어머니가 놀라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아버지는 괜히 창밖만 보며 낮게 말을 이었습니다. 더 미루면 안 되잖아. 이젠 미루지 말자. 어머니는 대답 대신 작게 눈을 감았습니다. 참고 살던 사람일수록 그 한마디가 더 크게 울리죠. 집에 도착하자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낡은 벽도 그대로였고 작은 식탁도 그대로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집이 전처럼 어둡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상장과 트로피를 방 한쪽에 조심히 세워두자 어머니는 한참을 그 앞에 서 있었죠. 아버지는 말없이 식탁 위 고지서부터 정리했습니다. 늘 피하듯 밀어두던 종이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하나씩 펼쳐보고 얼마가 급한지 직접 세어봤죠. 아들은 봉투 안 상금을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크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그걸로 모든 게 한 번에 해결되진 않았어요. 그런데도 세 식구는 알았습니다. 중요한 건 돈의 크기만이 아니었죠. 이 집이 더는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누군가 먼저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날 이후 동네 사람들은 아들을 알아봤습니다. 장터를 지나가면 먼저 말을 거는 사람도 있었죠. 그날 그 아이 맞지요. 노래 참 잘하더라. 작은 행사에서 다시 불러달라는 곳도 생겼습니다. 대회 심사위원 가운데 한 사람이 연락을 주기도 했어요. 정식으로 배워보게 해주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버지가 먼저 막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죠. 아버지는 오래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들 앞에 앉아 천천히 물었습니다. 하고 싶으냐? 아들은 잠시도 망설이지 않았어요. 네. 그 대답을 듣고 아버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해라. 대신 끝까지 가라. 아들은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어머니도 옆에서 조용히 웃고 있었죠. 아버지는 여전히 무뚝뚝했습니다. 다정한 말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래도 달라진 건 분명했습니다. 예전에는 아들이 노래를 하면 제일 먼저 눈살부터 찌푸렸죠. 이제는 방문 너머에서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약도 전처럼 자꾸 미루지 않게 됐어요. 큰돈이 생겨서가 아니었습니다. 이 집에 다시 버텨볼 마음이 생겼기 때문이죠.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작은 밥상이 차려졌어요. 반찬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오래간만에 웃음이 먼저 놓인 저녁상이었죠. 아버지가 밥을 한 숟갈 뜨다가 문득 아들을 불렀습니다. 아들이 얼른 고개를 들었어요. 아버지는 한참 뜸을 들이다가 낮게 말했습니다. 고맙다. 그 말에 어머니 손이 멈췄습니다. 아들도 그대로 굳었죠. 아버지는 괜히 민망한 듯 다시 밥그릇만 내려다봤습니다. 우리 집 내가 살렸다. 이번에는 아무도 쉽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결국 울음을 참지 못했어요. 어머니도 따라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눈가가 붉어졌지만 애써 웃는 척했죠. 그날 식탁 위에는 비싼 반찬도 없었습니다. 새 집도 아니었어요. 빚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집은 분명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가난은 여전했지만 절망은 아니었죠. 한 아이가 끝내 포기하지 않은 노래가 무너져가던 집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중에도 그날을 오래 기억했어요. 가난한 집 아들이 상을 받아서가 아니었습니다. 트로트가 밥 먹여주냐던 아버지가 끝내 아들 앞에서 고개를 숙인 날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집은 그날 이후 조금씩 살아났습니다. 아주 천천히였지만 분명히 살아났어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만나요.